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멘델의 유전 법칙 중 우열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열의 법칙은 이 멘델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 완두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 1대에서 유전자형은 잡종인 자손을 얻지만 이 잡종인 자손이 나타내는 표현형은 100% 우성의 표현형만 나타난다는 것이 우열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멘델은 이러한 자손 1대에서 이렇게 유전자가 드러나지 않는 이 열성 유전자의 경우 유전자가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시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잡종 1대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아이들끼리 자가수분을 시켜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해봤어요. 어떤 결과 나왔는지 우리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둥근 순종. 여기서 자손 1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둥근 순종을 가지고 이제 잠시만요.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이제 둥근 순종. 여기서 여러 가지 어버이들이 유전자형이 나와 있는데요. 둥근 순종하면 라지알로 되어 있는 이 유전자형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름진 순종하면 스몰알, 이 소문자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 어버이 두 개. 하나는 둥근 순종, 하나는 주름진 순종으로 교배를 해서 잡종 1대를 얻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지알 스몰알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라지알 스몰알이라고 하는 잡종의 그 유전자형을 갖고요. 얘네들은 표현형이 100% 모든 개체가 둥근 완두의 표현형을 가졌었죠. 이 자손 1대를 가지고요. 똑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를 해본 거예요.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두 개의 개체를 어버이로 해서 자손을 얻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교배해서 이렇게 얻었고 얘를 다음 세대를 교배해 보면 이렇게 100% 잡종이었던 이 자손들끼리 서로 자가수분을 시켜가지고요. 교배를 해보았더니 이때는 이제 라지알, 스몰알 두 가지 생식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돼요. 라지알, 스몰알, 이쪽도 라지알, 스몰알 하나씩의 생식세포가 요렇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순종인 둥근 완두가 하나, 그 다음에 잡종이지만 표현형은 둥글게 나타내지는 완두가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어버이는 둘 다 표현형이 둥근 완두끼리 교배를 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자식 중에 3대 1의 비율로 주름진 완두도 하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유전자는 표현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뭔가 같은 유전자를 만나가지고 열성인 순종을 이뤘을 경우에는 표현형이 드러나서 3대 1의 비율로 어버이는 둘 다 둥글지만 주름진 완두가 하나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이렇게 그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던 형질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을 유전자는 분리되어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거 일단 그림으로 한번 이런 식의 교배가 진행되어서 잡종인 어버이끼리 둥근 완두끼리 교배했더니 주름진 완두도 하나가 튀어나왔구나.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습지 준비된 친구들은 6페이지 같이 펴보도록 합시다. 6페이지 펴세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표에다 하나로 정리해 봤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잘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용어를 모를 경우에 유전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정리하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몇 세대를 자가수분은 같은 꽃에서 이제 같은 유전자를 갖는 애들끼리 이제 교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몇 세대를 계속 자가수분해도 계속 같은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오는 것.
자, 한 가지에서 계속 똑같은 자식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순종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몇 세대를 연속해서 자가수분해도 계속 같은 형질만 가진 자손이 나올 때 얘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을 교배하여, 예를 들면 둥근 순종과 주름진 순종을 교배하면 표현형은 둥글지만 유전자 자체는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해서 얻어진 자손을 우리가 유전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잡종이라고 얘기하죠. 잡종. 자, 순종과 잡종 구별해 봤고요. 자, 이어서 밑에 거. 자, 순종의 부모를 교배하여 얻은 자손. 순종의 자식을 교배하면요. 자, 순종끼리 교배해서 이제 하나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 1세대를 우리가 잡종 1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잡종 1대. 자, 그 다음 이렇게 얻은 잡종 1대를 교배해서 얻은 그 아래 대의 자손을 뭐라고 하느냐? 이 경우에는 잡종 2대라고 합니다. 잡종 2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 쭉 나와 있을 때요. 어버이, 그 다음에 자손 1대, 자손 2대 할 때 이제 형질 다른 순종끼리 교배해서 얻은 자손을 잡종 1대, 그리고 이 잡종 1대를 교배하여 얻은 자손을 잡종 2대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거. 자,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자, 잡종 1대에서 이제 그 형질 다른 것끼리 순종끼리 교배하면요, 유전자가 이제 섞이겠죠. 그죠? 자, 이때 이 잡종 1대에서 드러나는 형질,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형질, 유전자가 섞여 있을 때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다 우성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성.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의 자,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자, 갖는 유전자형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특성. 섞여 있을 때 표현형으로 드러나는 형질. 우성입니다. 우성.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유전자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은 아는데 자, 이 유전자가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은 우리가 열성이라고 하죠. 유전자는 존재하지만 섞여 있을 때 표현형이 드러나지 않는 것, 열성. 둥근 것과 주름진 순종을 교배하면 100% 둥근 완두만 표현이 되잖아요. 이때 유전자형은 섞여 있는데 표현형이 100% 드러나는 것을 우성. 유전자는 존재하지만 표현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열성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밑에 거. 자, 한 꽃의 수술에서 나온 꽃가루를 같은 꽃, 같은 개체의 암술머리에 꽃가루 바지를 하면 이 꽃가루나 같은 꽃에 있는 수술에서 나온 꽃가루나 같은 꽃에 있는 암술머리 안쪽에 있는 미씨에 있는 난세포나 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같은 유전자끼리 자, 수분해가지고 자손을 얻을 때 이것은 우리가 같은 꽃에서 나타나는 수분이다. 그래서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자가수분.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 자손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한 꽃의 수술에서 나온 꽃가루를 다른 유전자형을 가지는 다른 개체의 암술머리에 꽃가루 바지를 한다. 수분을 시켰다. 자, 이것은 서로 다른 꽃들끼리 다른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끼리 자, 수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타가수분. 자, 그래서 자가수분은요, 같은 유전자형을 어버이로 삼아서 자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타가수분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는 어버이들끼리 자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가수분, 타가수분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완두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얘가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상관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얘 형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표현형이라고 하죠. 표현형. 어떠한 유전자형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형질.
겉으로 보여지는 뭐 모습, 둥글다던가 주름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형질을 표현형. 그러면 이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 예를 들면 순종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은 우리가 라지알,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형의 이 알파벳 기호로 표시하잖아요. 자, 이렇게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을 이용한 기호로, 한 쌍의 기호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 자, 그러니까 표현형은 같더라도 유전자형은 다를 수가 있죠. 그죠? 우성형질의 경우에는 순종도 표현형이 잡종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과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했었는데요. 자, 분리의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중 분리의 법칙. 자, 잡종 일대에서 이제 우성인 서로 다른 형질, 아니, 그 순종인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어버이를 수분시켜서 잡종 일대를 얻었더니 잡종 일대에서 100% 우성 형질만 나타나잖아요. 우성 형질만 나타나는데 이 100% 우성을 갖는 요 잡종 일대의 유전자 구성은 자, 순종이 아니라 두 개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잡종일 거예요. 이 잡종 어버이를 두 어버이로 삼아가지고 이 잡종 일대를 다시 한번 자손을 얻어봤어요. 자가수분을 시켜서 그 자손을 얻어봐서 잡종 2대를 얻었더니 자, 부모는 둘 다 둥근 완두였는데도 부모에게서 전혀 없던 새로운 주름진 완두가 자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분리되어 유전된다. 자, 요것이 이 분리 법칙의 원리인데요. 자, 요것을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자, 어버이로 둥근 완두 이거 순종이죠. 이거 순종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리고 주름진 완두도 스몰알 같은 유전자 한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순종이에요. 순종인 형질이 다른 두 개의 어버이를 가지고 자, 이제 잡종 1대를 얻어보면 자,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하나씩 나뉘어서 유전이 되겠죠. 그죠? 생식세포는 그 모든 세포에 딱 하나, 그 절반의 유전자만 갖기 때문에 이제 생식세포는 자, 라지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생식세포는 다 한 종류만 나오겠죠? 라지알 하나만 가지는 생식세포.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 어버이에서는 스몰알, 이렇게 주름진 유전자 하나만을 갖는 생식세포 한 종류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자,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자손은 유전자형은 라지알 하나에 스몰알 하나를 갖는 잡종인 유전자형을 가질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유전자형이 섞여 있게 되면 대문자로 표시되는 이 우성의 형질만 100%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전자형은 잡종이지만 이 잡종일 때 표현형은 100% 둥근 완두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0% 우성 형질만 나타난다고 하는 게 여기까지가 이게 우열의 법칙이었잖아요. 적어볼까요? 잡종 일대에서는 100% 우성 형질만 나타난다는 게 우열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얻어진 잡종 일대를 자가 수분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잡종 일대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나씩 생식세포를 구성할 테니까요. 생식세포가 종류가 다른 두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라지알 하나짜리로 자, 생식세포가 활동할 수도 있고요. 스몰알 하나짜리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잡종 일대를 이렇게 자, 자가 수분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형을 가지는 라지알 스몰알을 암꽃에 그다음에 또 숫꽃에도 요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는 어버이를 가지고 이제 자식을 얻어보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게 돼요. 자, 표에다 여러분들도 적으면서 정리해 보세요. 자, 라지알인 생식세포가 결합할 수도 있고, 자, 생식세포가 두 종류니까 스몰알인 생식세포가 결합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꽃가루 안에도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라지알 하나짜리 생식세포 또는 스몰알 하나짜리 생식세포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 교배를 해서 이제 그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해서 자손을 만들 때요. 총 이렇게 한 가지, 또 이렇게 결합해서 2가지, 또 얘랑 만나서 3가지,
또 얘랑 만나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유전자 조합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유전자 조합을 한번 써 볼게요. 요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 자, 라지알 이렇게 2개의 생식세포 한 쌍으로 적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요런 경우에 라지알과 스몰알 요런 식으로 만날 경우에는 얘는 생식세포가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유전자가 종류가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는요, 대문자 앞에다 써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렇게 만났을 때도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니까요. 요렇게 유전자형을 적어 줄 수 있겠죠? 라지알, 스몰알.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요렇게 스몰알 요런 식으로 유전자 조합이 가능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키게 되면요. 자, 생식세포가 2종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암꽃에 있는 난세포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2가지, 그다음에 수꽃에서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2가지,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2가지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자손의 유전자 조합은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고요. 이 경우에 자, 라지알은 둥근 표현형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둥근 표현형. 그다음에 라지알, 스몰알은 잡종이긴 하지만 얘도 우성 형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둥근 완두로 표현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라지알, 스몰알 얘도 잡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표현형은 둥근 것으로 나타낼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조합을 살펴보면요. 자, 이 경우에는 스몰알이 만나면 얘는 표현형이 인제요, 주름진 완두가 돼요. 주름진 완두. 그림으로 한번 주름진 거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주름진 완두가 된다. 그러면 자, 둘 다 어버이의 표현형은 둥근 완두였고 둥근 완두였어요. 자, 100% 둥근 애들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자, 자식을 보니까 자, 총 4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의 비율로 3대 1의 비율로 둥근 거 3개에 주름진 것이 하나가 어버이에는 없던 형질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아, 유전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형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잡종인 어버이를 둥근 그 어버이를 교배시킬 경우에 어버이에게서 없던 형질이 요렇게 자, 3대 1의 비율로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유전자는 사라지거나 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열성인 애들이 순종으로 만나게 되면 표현형이 드러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요. 이때 잡종 1대를 수분시켜서 얻을 수 있는 자손의 자, 총 경우의 수 중에서 둥근 완두의 비율은 3. 그다음에 주름진 완두의 비율은 1. 자, 이렇게 어버이가 둘 다 우성 형질을 드러내고 있더라도 자, 얘네들 자식 중에서 하나의 비율로 3대 1의 비율로 주름진 완두가 나타난다면 아, 이 두 어버이는 자, 잡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유전자는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 숨겨져 있다가 자, 형질이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 유전자는 이렇게 분리되어 유전된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또 개념을 배워서 좀 어렵죠,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요, 이제 형질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이용해서 각각의 형질은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를 또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문제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분리의 법칙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